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사칙연산, 확률과 통계에서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다뤘을 거예요. 덧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케이스 분류에 쓰인다 라는 거 얘기했었고요. 뺄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제외할 때 쓰더라. 그리고 곱셈의 경우, 이게 조금 다양했죠. 곱셈 같은 경우는 어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순서를 부여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뭐 2 곱하기 4 하나, 4 곱하기 2 하나, 사이즈 먼저 고르나 색 먼저 고르나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합의 법칙이, 그러니까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덧셈에 대해서 그거를 곱셈으로 그냥 묶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다. 이런 거를 그냥 4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듯이 경우의 수에서도 같은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구조의 반복,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곱셈을 쓴다. 요 얘기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눗셈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순서를 무시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눈 거다 얘기하면서 요 R팩으로 나눈다는 것의 의미는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그 순서, 그 경우의 수를 무시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요거 복습 잘 해두시면 될 거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순열과 조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 간단하게 떠올려 보고 갈게요. 어떤 거였냐면은 계승이다. 저거 계승이라고 쓰면은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팩토리얼 이렇게 쓰시면은 바로 기억이 나죠?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은 예를 들어 볼까요? 4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4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1씩 줄어들죠. 그래서 어디까지 곱하냐? 1이 될 때까지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곱한 게 4팩토리얼이고 뭐 계산하시면 24가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5팩토리얼이다 라고 하신다면 얘는 5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언제까지 곱하냐면은 언제까지 곱한다? 1이 나올 때까지 곱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계산하시면 뭐 120이겠죠. 물론 위에 거 아래 거 비교해 보면은 지금 위에 거는 4팩토리얼에다가 5 곱한 거라고 읽으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또 계산하는 게 아니라 24에다가 5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120이다. 그리고 6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해가지고 1까지 가겠죠. 그럼 결국에 5팩토리얼에다가 6 곱한 거니까 얘는 720이 될 거다. 이런 것들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안 해봐도 괜찮겠죠? 이런 계산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도 쓰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n부터 시작을 해서 숫자가 1씩 줄어들죠. 그렇죠? 1씩 줄어들고 쭉 줄어들어서 언제까지 곱하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나올 때까지 곱한다라는 게 바로 n 팩토리얼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자, 제가 파란색 네모친 부분에 여기에 집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파란색 네모는 n-1부터 시작해서 1씩 작아지는 수들을 곱한 거죠. 1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 파란색 네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실 수가 있느냐? 얘를 그냥 n-1 팩토리얼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쓸 수 있다. 이 내용도 꼭 알아두세요. 그쵸? 계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게 이제는 n-1 팩토리얼을 또 쪼개버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n 곱하기 n-1 한 다음에 이제 n-1 다음에 나오는 건 n-2죠. 여기부터 1까지 곱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계속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들 하실 수 있게 연습 잘 해두시고요. 그리고 요 정도 뭐 3팩토리얼이 6이고 뭐 4팩이 24고
5 빼기 120이다. 뭐 이 정도는 사실 외우라고 하지 않아도 외워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쓸 수 있게 연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팩토리얼은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었으니까 바로 순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하면은 수열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순열이다.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다. 요거는 영어로는 permutation이라고 써줍니다. permutation. 그래서 P라는 요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순열을 나타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NPR이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순열의 기호고요. 여기서 N과 R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신다면은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나열하느냐? 서로 다른 N개, N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이 R개만 나열을 하는 거예요.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뭐 사람이 7명이 있어요. 그 7명의 사람 중에서 뭐 3명만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느냐?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NPR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만 약속이 돼 있으면은 일일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아유 NPR이네요 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이 내용이 떠오르셔야 하는 거고, 제가 적은 거를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뭐 보고 적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냥 친구한테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백지에다가 바로 이렇게 써서 복습을 하실 수 있게 이 정의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몇 개만 잡아보면요. 일단 서로 다른 N개예요.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N개가 다 달라야 돼요. 그 상황에서 R개만 뽑죠. 그러면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니까 R이 N보다 커지면 안 되겠죠. 그쵸? 사람은 N명 있는데 사람이 10명 있는데 13명 뽑아라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건 괜찮죠. 10명 중에 10명 뽑는 거 이건 괜찮죠. 그런데 R보다 커질 수는 없더라. 그래서 요 R이라는 거는요. N보다는 잠시만 이렇게 쓰자. R은 N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R은요. 뭐 N개가 있는데 마이너스 2개를 뽑는다 이런 거 안 되죠. 그쵸? 그래서 0보다는 커야 합니다. 뭘 뽑긴 해야 나열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이거를 확장을 해서 R이 0이 돼도 괜찮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최종적인 버전은 R의 범위는 0 이상 N 이하다 라는 거, 요게 순열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NPR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그거를 나열하는 것까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있더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거를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뭐 정말 쉬운 예를 들면은 7P4라고 해볼게요. 7P4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7명의 사람이 있을 때 그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죠. 자,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7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EFG 7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서 4명을 뽑는데요. 일렬로 나열을 한대요. 그러면 일단 자리를 만들어 두세요. 4자리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은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사람을 뽑는 방법은 7명 중에 1명 오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사람을 정하는 방법은 7가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리, 그쵸? 지금 연속적으로 앉히는 거잖아요. 그럼 곱셈이 되겠죠? 그 두 번째 자리에 앉히는 방법은 만약에 첫 번째 자리에다 A를 앉혔다라고 하면은 6명이 남죠.
이 6명 중에 1명일 거니까 총 6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뭐 두 번째 자리에 D를 안 쳤다라고 하면은 세 번째 자리에 올 사람은 두 명을 빼서 5명 중에 1명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뭐 F를 안 쳤다라고 하면 이제 남은 건 4사람이니까 네 번째 자리에 올 사람을 고르는 방법은 4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P4라는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거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다. 뭐 840가지 경우가 있네요. 맞겠지? 42 곱하기 20이니까. 그쵸? 840이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게 퍼뮤테이션, 순열의 계산이고요. 요거를 일반적으로 확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반적인 식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유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유도할 거냐면요. NPR을 계산을 할 건데 일단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서 알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자리도 알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자리가 될 거고 두 번째 자리가 될 거고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쭉 해서 R-1번째 자리 그리고 여기는 R번째 자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사람이 N명 있어요. 그럼 그 N명 중에 1명이 오면 되니까 여기는 N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리는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 안 친 사람을 또 안 칠 수는 없죠. 그 사람 1명을 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여기는 N-1이 될 거고 세 번째 자리는 이제 앞에 두 자리에 앉은 사람을 빼야 되죠. 그럼 N명에서 2명이 빠지니까 N-2고 네 번째 자리는 N-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R번째 자리까지 쫙 앉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여기 곱해지는 수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한 관찰이에요. 이 자릿수에 따라서 이 위에 오는 수가 달라지겠죠. 보시면은 1일 때는 n이고요. 2일 때 n-1이고 3일 때 n-2, 4일 때 n-3이에요. 그럼 보고 느껴지는 바가 있어야죠. 그쵸? 2일 때 빼기 1이죠. 그쵸? 요 숫자, 요 자릿수보다 1 작은 수를 빼주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1보다 1 작은 거면 0이잖아요. 0을 빼니까 n-0, 그대로 n이죠. 이것도 2 빼기 1 해서 1을 빼준 거고 이것도 3 빼기 1 하면 2죠. 2를 빼준 거고 4 빼기 1 하면 3이니까 3을 빼준 거다. 그러면은 알 수 있어요. 요 R번째 자리에 오는 수는요. n에서 뭘 빼냐면은 R보다 1 작은 수 요거를 n에서 빼준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리가 좀 좁아서 자리를 늘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너무 늘렸나? R-1번째 자리 여기가 R번째 자리라고 했을 때 R번째 자리에 오는 거는 n에서 뭘 뺀다? R-1을 뺀다. 그쵸? 그러면은 그 앞에 오는 거는요. 자, 보시면은 R-2를 빼야겠죠? 그래서 n-R-2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끝났네요. 우리가 NPR 계산 어떻게 한다? n부터 쭉 곱한다. 쭉 곱해서 어디까지 곱하냐면은 R번째, 즉 요거 계산하시면은 n-R 플러스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냐면은 요거를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간단하게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는 거를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n 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드는 수 이렇게 곱해준 거였잖아요. 그쵸? 곱했을 때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닮아있죠? 닮아있죠? 중간에 n-r 플러스 1이라는 수가 오겠죠. 그쵸? 그럼 요 다음에 오는 수는요. 이것보다 1 작은 거니까 1 빼면은 n-r이 되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건 또 1이 또 작겠죠. 그럼 n-r-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뭐가 나올 때까지 1이 나올 때까지 곱하는 게 바로 n 팩토리얼이다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n부터 시작해서 쭉 곱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부분만 보면 npr이죠. 이 부분은 npr이다 라는 거 관찰 가능하시고, 그럼 그 뒤에 오는 거, 이 부분은 결국에 기준이 n-r로 잡히죠. n-r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니까 n-r 팩이 될 거다라는 거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 요거죠. n 팩토리얼은 npr 곱하기 n-r 팩토리얼이다. 따라서 npr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n-r 팩 분의 n 팩으로 계산이 되더라 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써집니다. 이 두 가지 계산 방법을 당연히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가 있으셔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로 보여드렸던 7P4 있잖아요. 얘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다 해서 7부터 시작해서 1씩 작아지는 수를 4개 곱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지만, 그렇죠? 7부터 시작해서 4개 따다다닥 곱한다. 이것도 되지만 7 팩토리얼을 뭘로 나눈다? n 빼기 r이니까 7 빼기 4로 나눈다. 7 빼기 4의 팩토리얼, 즉 3 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7팩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이니까 3팩, 3팩 약분되죠. 남는 건 얘밖에 안 남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요. 밑에 파란색 식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면 되고, 사실 저는 퍼뮤테이션 안 써요. 저는 문제 풀 때 순열은 안 씁니다. 물론 저 기호는 알고 있죠. 기호 알고 있고 저 이 내용 다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문제 풀 때는 순열은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 두 가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걔를 나열하는 것까지 하잖아요. 자, 근데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어요. 근데 그 r개 중에서 또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r개를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r개 중에서 뭐를 뺀 다음에 나머지만 나열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비틀어줘도 npr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본적인 단위로 쪼개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인데요. 그게 바로 조합, 컨비네이션이죠.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설명을 한 다음에 조합으로 넘어가서 그 얘기도 해드릴 거고요. 요거는 정말 짜잘한 설명이긴 한데 이런 거 여러분들 뭐 NP0, NPN 이런 거 계산하실 수 있죠.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NP0 같은 경우는 여기 대입해 보시면 R 자리에 0이죠. 그럼 N팩분의 N팩이니까 1이죠.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NPN 같은 경우는 N개 중에서 N개를 나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n개를 전부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n 팩토리얼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r 자리에 n을 넣게 되면은 분모가 0 팩토리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0 팩토리얼은 우리가 정의를 안 해줬어요 아직. 그러면은 0 팩분의 n 팩이 n 팩이 되기 위해서는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나눠드릴 필기노트에는 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런 정의들 알고 계셔야 되고 뭐 계산 방법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뭐 조합은 영어로는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죠. 저도 조합이란 말보다 뭐 컨비네이션이라는 말을 뭐 많이 쓰긴 하는데 영어 쓴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잘 받아들여 주세요. 그랬을 때 이 컨비네이션의 C를 따와서 조합의 경우의 수는 NCR이다. 조합의 수 저렇게 적어주고요. 그죠? 요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순열도 서로 다른 N개였죠? 다 다른 거.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R개를 택하는, 뭐 R개를 뽑는다? 아니면 R개를 선택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라고 씁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거. 사람이 A, B, C, D가 5명으로 할까? 사람 A, B, C, D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청소시킬 2명을 뽑는다라고 해볼게요. 청소당번 2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5명이죠? 5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쵸? 뽑은 다음에 그 2명을 뭐 줄 세우고 뭐 이런 게 아니죠. 뽑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된다. 그래서 OC, 이다.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 달라요. 청소 2명을 뽑는데 복도 청소랑 반청소 이렇게 2명을 뽑는다라고 하면요. 이건 조금 달라지죠. 그쵸? 아까는 청소 2명을 뽑기만 하면 됐는데 여기서는 순서까지 부여를 해줘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줄 세우기랑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2명을 이렇게 나열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C, D를 뽑았을 때 C가 복도고 D가 반청소다 이거랑 D, C랑 다른 경우죠. 이런 경우는 퍼뮤테이션으로 해결을 해주죠. 물론 저는 아까 퍼뮤테이션 잘 안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복도에 올려서 고르는 방법 5가지, 반에 올려서 고르는 방법 4가지, 그래서 20가지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좀 다른 케이스다라는 거 구분 가능하셔야 되고 여튼 우리가 할 거는 여기서는 뽑는 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셨냐면은 방금 했던 순열 가지고 도입을 했었죠. NPR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개를 나열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는 NCR이죠. 자, 그럼 그 뽑은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 R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요식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말로 설명을 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식에서 양변을 R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면은 R팩토리얼 분의 NPR이 되죠. 그래서 NCR을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NPR 같은 경우도 NPR 이 녀석 분자에 있는 NPR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쵸? 요게 NPR이죠. 그리고 분모에 R팩도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해 준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 콤비네이션 2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6 팩토리얼 요게 분자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6에서 2 빼면은 4팩 이렇게 계산되겠죠?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서 6팩은 7팩 720이고 4팩은 24고 2팩은 2네요. 그러면은 24랑 720 나눠주면은 30이죠. 그럼 2랑 30 나누면 15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네. 왜 없냐? 우리가 6팩은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이죠. 그쵸? 분모에서 지금 제일 큰 게 4팩이잖아요. 그게 나올 때까지 계산해 주시면은 여기 똑같으니까 약분 될 거고 그럼 남아있는 거는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가 되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6시 2의 계산은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요. 6 곱하기 5를 해줘요. 그쵸? 6부터 시작해서 2개를 딱 곱해주고 분모 자리에는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뭐 8C4다. 8C3으로 합시다. 8C3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분자에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8부터 시작해서 3개 쫙 써주시고 분모에는 3팩토리얼 써주시면 돼요. 3팩토리얼 이렇게 이게 8C3 계산이죠.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2는 6이니까 딱딱 지워지고 8 곱하기 7은 56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것도 봐주실 수 있냐면요. NCR 많이 나오는 계산인데 NCR에서 제가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뭐 당연히 곱셈이니까 분모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저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고,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NC N-R이랑 같다. 그쵸? NC R일 때는요, 여기가 N팩이었고 N-R, R이었죠? 그런데 순서 바꾸게 되면은 N팩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N-R이니까, 그쵸? 여기가 R, 여기가 R이었잖아요? 여기가 N-R이면 이제 여기는 N-R이겠죠? 그쵸? 그리고 요 N-R이랑 R 더하면 N 되는 거, R이랑 N-R 더하면 N 되는 거,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NCR과 NC N-R이 같다, 이 내용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계산할 때 많이 써요. 실제로 뭐 이런 거 8 콤비네이션 6을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8시 6이다 라고 하면은 8, 7, 6, 5, 4, 3 8부터 시작해서 6개 쓰고요. 여기다가 6팩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귀찮으니까 어떻게 계산해준다? 8시 6이나 8시 2나 같죠? 그쵸? 여기 자리에다가 8 빼기 6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6 더하기 2에서 8이 되는 그 값, 요 2를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고, 여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8, 7, 8 곱하기 7을 2팩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계산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CR과 NCN-R은 같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6시 2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 B, C, D, E, F 6명의 사람이 있을 때 그 중에서 2명 뽑는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이 상황에서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나 아니면 6명 중에서 뽑히지 않을 4명을 선택하는 거나 같은 경우죠. 그쵸? 청소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반청소 아래 2명을 뽑는다라고 해봐요. 그랬을 때 6시2라는 거는요, 6시2는 청소할 2명을 뽑는 거고 6시4는 청소 안 할 4명을 뽑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같은 경우라는 거 이거 보이시죠? 그죠? 청소할 2명 뽑으면 자동으로 나머지 4명은 청소 안 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청소 안 할 4명을 뽑으면 나머지 2명은 청소를 하겠죠. 그래서 6시랑 6시4 같은 경우다. 따라서 NCR과 NCN-R도 같다. 요식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 같은 경우 이렇게 쓰게 되고요. 네.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서로 다른 N개. 같은 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다 서로 달라야 되고, 그리고 R개를 뽑을 때 뽑은 거를 또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A, B, C, D, E, F 6명 중에서 청소할 사람 2명 뽑으랬는데 A 뽑고요? A 뽑을 거예요. 이건 1명 뽑은 거죠? 그쵸? 이런 거 안 됩니다. 그쵸?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거예요. 이런 세심한 포인트까지 잘 잡고 있어야지 확률과 통계 2학년 거 들어가시면은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달라지는 다양한 순열과 조합들을 배우게 돼요. 그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자, 제가 나눗셈이 순서를 무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서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하고 이번에도 가볍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6p 4라고 해볼게요. 6p 4다 라고 하신다면 요거는 6개, 서로 다른 6개 중에 4개를 뽑아서 걔네를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6개 중에 4개를 뽑았어요. 그럼 안 뽑힌 나머지 2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은 관심 없죠. 이 중에서 4개를 뽑았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EF는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죠? 자, 그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자, 일단 6개를 나열한다라고 해볼게요. 6개를 나열한다. 그래서 B, D, A, C,
F2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총 6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6팩토리얼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4개만 관심이 있어요. 그 뽑은 4개의 순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쵸? 앞에서부터 4개를 뽑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4개의 순서죠. 그럼 관심이 없는 것보다 뒤에 있는 2개의 순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F2든 EF든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6팩토리얼에서 이 관심 없는 거 두 자리 나열하는 방법을 그 순서를 무시해야 되죠. 그게 바로 나누기 2팩토리얼의 기능이에요. 그렇죠? 이 나머지 두 자리는 우리가 순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누기 2팩토리얼을 해야 되고 요게 바로 6p4죠. 그렇죠? 6p4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눗셈의 기능이 들어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럼 뭐 이런 것도 볼까요? 6시4다. 이번엔 6시4를 볼게요. 그럼 6시4는 이거 자체에서 순서가 다 무시되어 있는 상태예요. 6개 중에 4개를 뽑으니까 그 뽑은 4개의 순서조차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남겨진 2개의 순서도 관심이 없고요. 뽑은 4개의 순서도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럼 같은 상황. 6개의 자리를 마련을 해줍시다. 그러면은 이 6개에다가 나열하는 방법, 뭐 아까처럼 똑같이 나열한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은 6팩토리얼이에요. 그쵸? 6시4를 계산을 할 건데 6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은 6팩토리얼이다. 그런데 우리가 뽑은 이 앞에 있는 4개의 순서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저 4개를 나열하는 순서는 4팩토리얼 가지가 될 거고 그 순서를 무시할 거니까 나누기 4팩토리얼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2개, 안 뽑힌 2개도 우리는 순서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2팩토리얼이고 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4개 순서 무시, 뒤에 있는 2개 순서 무시해서 6시4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쵸? 실제로도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거 이거 연습해 두시면은 나중에 문제 푸실 때 그쵸? 뭔가의 순서를 무시하는 문제가 있을 때 아, 나눗셈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거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뭐 예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간단하게 순열과 조합 끝내도록 하고요. 더 문제 풀어보실 분들은 여러분들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 문제 막힘없이 풀 수 있는 정도로 복습을 해주시면은 확률과 통계 진도 나가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 복습하시고 교과서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원래는 사실 여기까지 하면은 진도는 끝나지만 이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